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아무리 끌려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 영상입니다.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자기 파괴욕이랑 자기 비하 욕구가 있더라도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박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이제 제가 이제 찍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 자기 파괴욕이랑 자기 비하욕이 너무 큰 사람들은 기초공사 없는 건물 같아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특히나 땅이 좀 무르거나 모래사장이거나 이러면 기초공사 굉장히 신경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 깊이 파고 큰 바위 박고 그리고 또 철근 콘크리트도 거기 박고 그리고 자갈 같은 것도 깔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외모 그 건물 외면은 멋있어도 겉보기에는 멋있어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 기울거나 쑥쑥 꺼져버리죠.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파괴욕이랑 자기 비하 욕구가 심한 사람들은 기초공사 없는 건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 주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기초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줘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해요. 저만 봐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강명주 씨 고생했어요 하고 잘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해줄 생각보다는 나 사랑 필요해 더 줘, 더 줘, 더 줘 끊임없이 요구만 해요. 블랙홀처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연을 맺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 그래 참 좋은 팔자다. 이 정도 부러워하는 정도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는 너처럼 살지 못했을까? 왜 너는 내가 못 가진 좋은 부모를 가졌니? 그러면서 시기심을 갖고 굉장히 앙심까지 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제 이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너가 가진 그 기형이 얼굴 기형이 네 잘못이 아니듯 저 사람이 가진 좋은 부모, 저 사람이 가진 좋은 팔자도 저 사람 잘못은 아니야. 그렇게 제 이성은 얘기하는데 감성은 그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인연을 이어가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보다 좀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 같고 이러면은 시기심부터 느껴요. 그리고 속으로 화가 나고 그럼 저도 모르게 그냥 등을 돌리고 연을 끊어요. 제가 파혼을 2번 당했는데 이 구순구결 기형 때문에 그게 단순히 구순구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 태도 탓도 있어요. 상대를 사랑하기보다는 나한테 사랑을 줘 이런 마인드를 제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은연중에 그거를 감지를 하죠. 그래서 아마 제 얼굴 기형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달라는 제 태도에 지쳐서 그냥 파혼을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장애인인데 가족들과 다 연이 끊겼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장애인한테 잘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 형제자매도. 근데 이 장애인은 태도가 나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더 사랑을 줘. 더 관심을 줘. 이것만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들만. 이런 태도만 고수를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을 끊었어요. 그게 그 가족들 탓일까요? 제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영상에서 까발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런 욕구가 없지만 지금은 미리 전제를 달게요. 젊을 때는 이상한 욕구에 제가 시달렸는데 뭐였냐면은 어린애들, 귀여운 애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눈을 칼로 파고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이러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젊어서 백수일 때. 물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애들한테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가 돌았구나.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살인마들의 어린 시절, 연쇄 살인마들의 어린 시절을 다룬 책인데 다들
도저히 인간이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보니까. 뭐 부모한테서 혹은 이웃집 사람한테서 아니면 뭐 친척한테서 아니면 고아원 원장한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대로 도저히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괴물이 생겨났고 그 괴물이 어른이 되면서 같이 커졌고 나중에는 그 괴물이 너도 가해자가 돼봐. 너만 왜 당해야 돼? 너도 한번 누구한테 고통을 줘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명령에 그 사람들이 굴복을 했기 때문에 살인마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대학 때 과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 주로 애들을 때렸어요. 어느 정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때렸는데 물론 명분은 있었어요. 왜 안 외웠어? 외우질 못했어? 왜 너 성적이 안 올랐어? 이러고 때렸는데 지금 와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제가 때리던 마음속에는 애들 성적을 올리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왜 나는 어릴 때 내 안경이 깨지도록 나를 때리는 부모밖에 못 가졌는데 너희는 과외까지 시켜주는 이런 좋은 부모를 가졌니? 이런 시기심. 그리고 나도 이젠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당시에는 체벌이 용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느 선 이상은 안 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싶은 욕구. 그것도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그걸 나도 반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욕구의 발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느 때처럼 애들을 과외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날따라.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들을 저는 때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 두들겨 맞을 때 그 느낌, 고통, 수치심, 굴욕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고문 기술자들 상당수가 나이 들면은 결국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진대요. 왜 그러냐면 고문은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고문 기술자든 비록 겉에서 보기엔 가해자지만 피해자는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선 피해자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마약이랑 알코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그 폭력의 대물림이란 말도 있죠. 어릴 때 부모한테 맞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 되면 또 자기 자식을 때린다잖아요. 아니 본인이 맞고 자라서 누구보다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텐데 왜 때리겠어요? 나도 맞고 자랐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그리고 나도 이젠 가해자가 되고 싶어. 돼보고 싶어. 그 욕구를 자기 가장 저항할 수 없는 자기 자식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상한 애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나 봐요. 근데 미리 이제 말하지만 그 욕구가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자기 파괴욕이랑 자기 비하 욕구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미 저는 포장하기도 늦었고 솔직하게 이런 걸 좀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이런 사람들도 괜히 누구랑 연을 맺으려고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적인 관계만 세상이랑 맺고 혼자서 취미생활 같은 거 즐기면서 혼자 자연 사는 그날까지 혼자 사는 게 세상에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분들 있으면 뭐 죄송한데 어차피 이 채널 자체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영상이 다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